Yo, what up? 아이스강입니다. 내 파트너가 과연 내 건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내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 그 목사는 분명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내 팀이 생겨요. 내 팀, 내 파트너, 내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뭘 해주려고 하냐면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코칭을 해주려고 하고 뭔가 그 사람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공급하려고 하고 뭔가 그 사람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내가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박스 밖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박스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른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안내는 해주고 어느 정도 내가 연결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친구를 내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얘기를 해 가면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건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어떤 리더십 안에서 만약 그 친구를 계속 감싸고 내 자녀처럼 뭔가 그 친구들에게 그 어떤 파트너들에게 뭔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뭔가 뭐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이 초대를 한다. 뭔가 항상 내가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보면 그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는 일단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가진 것처럼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에요. 그게 정말 멋진 어떤 메시지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바로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뭐냐? 그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보고 하나의 어떤 아트로 보고 하나의 어떤 리더로 보고 정말 리더로 본다면 그 친구의 어떤 독립성을 키워주게끔 내가 최대한 아웃사이더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교회 성도들 모든 이런 성도들 봤을 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성도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 사람들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온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가 마치 독재자처럼 뭔가 이게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어떤 직급자들, 어떤 위에 이런 기득권들을 보면 보통 하부에서 나오는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은 좀 약간 후졌고 약간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아니 굳이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이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들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 어때요? 기득권층은 그거를 샷다운 해요. 그거를 입을 막아요. 아, 여기에서 무조건 시스템에 참석해야 본인이 성공할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본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요식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하부에서 나오는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어떻게 보면 제가 PCM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대부분 하부 라인에 계신 분들이 사업자보다는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생각하겠지만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불편한 일과 그런 불편한 어떤 그런 이익 창출이라고 할까요? 이익 창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지출을 적게 하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챙겨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너스를 챙겨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리더가 돼야지 그 사람이 왠지 사업을 되게끔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뭔가 그 사람을 시스템에 초대해서 거기서 뭔가 일이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트너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트너들 봤을 때는 스포츠님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기득권층하고 좀 우리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스폰서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리스폰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잘 판단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파트너들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우리가 뭐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콜드콜도 배워야 되고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동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서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리더십밖에 안 남아요. 리더십으로 결국에는 그룹을 확장할 수 있고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파트너를, 내 팀, 내 그룹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재앙이 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 한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한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혼자의 힘은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그룹장이 될 수 있고 막 20억, 30억, 50억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본인보다 더 스마트한 사람하고 배우지 않고 본인이 그냥 어떤 하나의 왕처럼 이렇게 뭔가 다스리거나 뭔가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막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 재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갔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 굿뉴스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파트너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너무 파트너들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내가 개인 매출을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개인 리크루팅 할 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 개인에 대한 도전과 성장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 관리하는 데 80% 90%내 시간을 쏟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남들을 후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일일 수도 있어요. 후원해 주는 게 어떻게 최악의 일이냐? 내가 도와주는 게 어떻게 최악의 일이냐? 자, 여기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 한 아이를 20살, 30살, 40살 계속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 뭐 30살에는 뭐 용돈 한 달에 막 500만 원 주고 뭐 40살에는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서포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낚시 잡는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되지. 어떻게 고기를 주는 거를 계속 해주는 어떤 그런 스폰서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나의 어떤 소비자, 나의 어떤 직급자, 뭐 어떤 그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독립성을 키워야 되고 독립 디스트리뷰터잖아요. ABO, IBO가 뭐예요? 내가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관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관리보다는 코퍼레이션, 어떤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파트너를 뭔가 너무 꽉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파트너를 소유하고 있는 느낌으로 뭔가 일을 제공한다,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한번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너무 투마치로 파트너들에게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투마치에 대한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대해야 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초대하려고 계속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에게 계속 1대1 컨설팅 하거나 그룹 미팅에 대한 부분을 끝나고 나서 애프터 미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을 잡고 이 사람하고 함께 할지 안 할지 그걸 제가 보통 판단하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가 이 사람이 과연 로열티가 있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고 제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 사람 만약 나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 사람이 로열티가 없다면 내 뒤통수를 언젠가 치고 다른 데 간다고 했을 때 손해는 누구냐? 내가 손해고 나의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로열티를 초반부터 이 사람이 인품을 봐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다른 어떤 형제 라인, 하부에서도 내 하부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 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냥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울려지 쉐어를 하지 않고 뭔가 이걸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generous가 뭐지? 예, 한국어로 약간 관대함이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도 정말 내 팀원들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브랜딩 할 때
과연 나눔에 대해서 정말 고객에 대한 부분, 이익 없는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전반적인 팀원들이 어떻게 문화를 가져갈까요? 서로 잘난 멋에 이렇게 하다 보면 쉐어하지 않고 뭔가 이런 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결과가 없는 사람. 자, 1년 일하고 5년 일을 했는데 결과가 계속 그대로예요. 그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탤런트는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내가 점점 이 사람한테 하지 않고 이 사람마저 나중에 그만둘 것도 생각하고, 아, 하부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게 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욕심으로 인해서는 그 사람이 계속 제품을 먹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더 많이 먹게끔 만들려면 내가 계속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계속 지금처럼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친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만해야 돼. 왜? 탤런트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결과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해고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을 롱텀, 오래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리더십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서포트가 최고의 서포트라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진짜 서포트는 이 사람이 독립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때 잡아주는 서포트가 저는 최고의 서포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피스.